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소위 본인들이 B그룹으로 분류됐던 분들은 이거 조작이다, 이거 조작 아니냐 이렇게 또 서로 맞서고 있는데 집안 싸움이 참 무섭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본인들은 그런 거 없다 부인하고 있지만 A그룹과 B그룹이 사실 경쟁하면서 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쥘 거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저희 네 번째 의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암살단 SNS에서 확산을 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참담하다 이렇게 자기 SNS에 올렸는데 실제로 경찰이 어제 오후부터 신변보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서 지금 저 사진인데 이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쩔레라는 사용 언어를 쓰면서 이 정 대표를 사실 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암살단을 모집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저렇게 오간 캡처 사진이 떴단 말이죠. 이게 지금 명청 갈등이 이런 논란을 부추긴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김 의원님 이거 이 짤방 이거 보셨어요? 이거 암살단 이거 왜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딱 요것만 돌아다니니까 뭐 네. 이거 이상으로 이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명청 갈등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뭐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네. 이를테면은 정청래 대표를 약간 비하하는 쩔레가 이제 뭐 쩔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청자를 이제 쩔자로 그렇죠. 바꿔서 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진지하냐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암살단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거를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 뭐 이게 99999999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모집할 건데 내가 1번이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한 명이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 뒤에는 잘려서 뭐 모르겠지만 2번, 3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이제 하도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송영길 대표가 망치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그 테러가 있었는데 그것도 진보 진영에 있었던 분이에요. 반미하시던 운동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습게 여기기 어려운 배현진 의원 예전에 테러 당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습게 여기기 어려운 건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기화로 이거를 네. 좀 정치적으로 본인이 약간의 공경에 있으니까 활용하려고 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좀 보여요. 그래서 친청그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B그룹의 영모다. 기억하시나요? 그 유시민의 ABC. 그거 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B그룹의 영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 가니까 또 반면에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소위 본인들이 B그룹으로 분류됐던 분들은 이거 조작이다, 이거 조작 아니냐 이렇게 또 서로 맞서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조작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이거 조작까지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뭐 지나친 음모론입니다. 지나친 음모론은 몸과 마음에 다 좋지 않죠. 근데 여기 그 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 방은 이재명 지지자임과 동시에 점점점인데 아마 뭐 민주당 뭐 지지자거나 뭐 그러겠죠.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집안 싸움이 참 무섭잖아요. 집안 싸움이 제일 무섭죠. 국민의힘도 지금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명까지 됐고 그랬죠. 결국엔 뭐 이제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도 본인들은 그런 거 없다 부인하고 있지만 A그룹과 B그룹이 사실 경쟁하면서 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쥘 거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월 달에 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정도 이 갈등은 임기 초반에는 네. 분명히 봉합되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A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좀 그립이 약해지고, 그럴 수 있죠.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본인 지켜줄 사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 2024년 총선처럼 이른바 친명들, 특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대거 보내고 싶어 할 텐데. 그러겠죠. 그럼 당을 지키고 있었던 원래 사람들 반발하지 않겠어요? 네. 그때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조작 내지는 음모 내지는 암살 모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 의원이 보셨을 때 이거를 굳이 지방선거 앞둔 이 시점에 저렇게 공개하고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하는 게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선거에 유리한
요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근데 뭐 선거에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내가 조금 과도하게 탄압받고 있다. 아, 뭐 당내에서? 당내에서 당내에서.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네. 그런 거 약간 공경에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 무소속 출마도 그렇고 여러모로 반 정청래 정서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또 있고 물론 친 정청래도 지금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격화된 당내 여론 지형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큰 의미를 두지 정말로 여기에 진지하게 암살 모의가 있었느냐 딱 봐도 진지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뭐 당일 전제로 하고 그냥 정청래 대표의 그러니까 내부 정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와중에 또 장동혁 대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뜻을 거역했다고 암살이라니 무섭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죽음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결국엔 또 이걸 가지고 선거로 끌어들여온 건데 정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장 대표의 이런 SNS 지원 유세 효과가 있을까요? 요새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시더라고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SNS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상대 진영을 교란시키고 네. 이간시키는 것은 뭐 중요한 그 36개 손자병법에 36개에도 나오는 계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면 그 분열을 극대화시켜서 네. 우리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평택 의뢰서 구체적으로 그랬죠.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내놓은 메시지들은 장동혁 대표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주 열광하게 만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중도층은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냐? 그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선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상대방보다 딱 한 표만 더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 메시지들이 과연 지방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거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사실 정치인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게 합니다. 아까 저희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2006년에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흉기로 피습을 당했었습니다. 얼굴에 10cm가 넘는 상처를 입혔는데 그때 화제가 됐던 게 이거였죠. 깨어난 직후에 대전은요? 이러면서 한마디 했던 그게 이제 회자가 됐었고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24년 가덕도 신동항 부지에서 피습 테러를 당했었고 아까 얘기하셨던 송영길 대표의 망치 사건 머리에 붕대를 칭칭 메고 저렇게 피습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또 대형 테러 사건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저런 게 벌어지면 누구한테 유불리가 가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피습을 당한 사람한테 이제 동정론이 가고 그렇죠. 특히 그게 만약에 반대 진영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론 지형으로 안 좋아지죠. 그렇겠네요. 뭐 그래서 뭐 테러는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5.18 광주 네. 민주항쟁 오늘이 또 마침 또 예. 18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기념식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지도부가 간다고 하는데 네. 뭐 테러를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몸싸움. 너무 몸싸움이라든지 과도하게 또 이렇게 하는 거가 별로 이제 그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을 뭐 제가 누구를 돕고 안 돕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자제되면 좋겠다. 그런 항의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는 거 이 개헌도 지금 논의가 무산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그런 거에 항의는 할 수 있는데 좀 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다행히 뭐 장동혁 대표가 가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순서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질문해 주셨던 거를 모아서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이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은 민주당에서만 일어나냐? 쉽게 얘기해서 정원호 후보의 이 사건 5.18 뭐 당시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새천년 NH 사건 뭐 있죠. 네네. 왜 이런 일들이 민주당에서만 일어나냐 이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이거 좀 동의하시나요? 진짜 민주당에서만 일어나나요? 근데 이게 약간의 그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게 몸에 네. 배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 그분들이 일종의 선민의식이 있었고 나는 정말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권력이 자기를 제어하려고 하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또 여성의 성과 관련한 문제, 뭐 그렇죠. 동지라고는 하지만 당시에 그 사회 문화라는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과의 그 문제에 있어서. 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경찰 폭행해 갖고 지금 구설에 오른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라든가 이번에 정원호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데 본인이 하는 일은 정의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드래곤 페니파이님. 야, 이거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여쭤보는 이 질문인데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산 북갑 한동훈 후보 낙선하면 앞으로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그래도 지지는 계속 하겠죠? 그 캠프 내에서는 일단은 낙선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냥 네. 가정을 전제로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한동훈이 붙느냐 안 붙느냐도 있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어느 성적을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미래와 달린 거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느냐 아니냐 하니까 저는 뭐 높은 확률로 국민의힘이 이제 참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책임론을 놓고 이제 내분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차기 당권도 바로 접수한다. 접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만약에 낙선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맹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당내 민주화 투쟁, 정상화 투쟁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가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한 2년은 좀 더 자맹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네. 제3자적 관점에서 한번 들어봤고 네. 정 의원님 보셨을 때 어떠세요? 물론 이게 좀 가정이긴 합니다만. 낙선하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한동훈 후보가 갈 수밖에 없고, 네. 당선이 되면 그 어렵다는 3자 구도를 뚫고 그렇죠. 뭐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 보수의 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당선이 된다는 것은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그 지지를 갖고 오기 그랬죠.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까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한 줄 평 먼저 들어볼 텐데 오늘 김 의원님께서는 누구에게 한 줄 평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보수정당,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후보님들, 16분.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언급됐던 분들, 아. 예, 그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지금 감독란 뭐 거기에 나간다고 지금 표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네거티브만 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증명을 해, 왜 자신의 가치를 왜 내가 또 한 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거티브를 한다고 저쪽의 표가 약간 줄어들기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내 표로 지금 오지 않는 거, 그거를 먼저 성찰을 하고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 의원님 오늘 한 줄 평 누구에게 한 말씀 저는 남기시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은 제가 전쟁은 아니라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 너무 침대 축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증과 네거티브의 기준은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토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에서 강제로 의무화하고 있는 한 번의 토론회만으로 과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철학, 공약, 충분히 이거 될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토론회 하자 이렇게 요청했던 분들이 지금 하정우 후보, 정원호 후보, 추미애 후보 이런 분들이 다 토론 안 하겠다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본인들이 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 거 다치는 일 있습니다.